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9월 2일 종목 한번 봅시다.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시장에 크게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를 뚫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떠올랐죠. 네, TSV,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SK 하이닉스 향이 많은데, 이제 삼성전자양 HBM3가 시장에서 새롭게 뉴 페이스로 떠올랐다. 네,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하나마이크론이 어떠한 수혜를 받는지, 또한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수혜가 가능한지를 같이 알아보고, 적정 가격은 얼마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공부 좀 합시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수급을 추이면 이미 이제 장대 양봉을 세워버렸죠. 네, 아주 좋은 모습이다. MACD도 영선을 뚫고 올라와 있고 장대 양봉을 세웠다. 시총도 1조 3천억으로 2조를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하나마이크론이 향후에 가장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동사의 수급을 추이를 보면은 3일 전부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뭔가를 이제 들은 거죠. 네, 얘네들한테 뭔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곧 뭔가를 한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패키징 업무인데 이 후공정 패키징 업무를 하나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미 매니저들 사이에 떠돌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샀다는 것은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미리 알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 뜨기 전까지 현 주가는 HBM 관련 업체들 대비 아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주로 SK 하이닉스 양 애들이 많이 떠올랐고, 하지만 HBM 캐파 증설에 따른 기존 제품들의 외주화 증가로 흐름은 아직 유효하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서 이제 솟아 올라오고 베트남 공장 B나 성장세에 힘입어서 타 오사트 업체 대비 견조한 실적이 이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턴키 수주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 목표 가격은 4만 원까지 본다. 시총이 이제 3조 저는 보는 거지. 지금 1조인데 3조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 이 결론을 두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두 개의 사업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반도체를 패키징, 마지막에 자르고 뭘 붙이고 쌓고 하나는 뭉치고 이러한 그 나누고 이런 패키징 사업과 그다음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 이 두 가지인데 패키징 관련된 업무가 가장 많은 이익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동사는 반도체 패키징 업무하고 반도체 식각 재료 두 가지인데 반도체 패키징 업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보자. 이게 핵심이죠. 동사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비율을 한번 봅시다. 메모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죠. 비메모리는 지속적으로 커오는 모습. 따라서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모바일 패키징이 주로 많았죠. 모바일 패키징이 많았고 서버, 지금 시장에서 가장 HBM은 서버용 패키징인데 서버용 패키징이 이제 좀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사의 여러 가지 공용 뉴스, 동사는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그러한 그 뭐랄까 관련된 재료를 만든다, 이 이야기를 일단 했죠. 그래서 이 반도체 8대 공정, 이 그림을 여러 번 붙여놓고 이 그림을 애우지 못하면 여러분들 공부 하나만 하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이 8대 공정을 꼭 지켜서 붙여놓고 각각 공정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외워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공정에서는 어디에 속하냐? 동사는 하나마이크론 일단 패키징한다. 묶고 나누고 분리하고 하나마이크론. 네. 그 다음에 검사도 하죠. 네. 오사트 테스트를 해서 잘 엮여지고 잘 처리가 되고 전자가 잘 흐르고 전류가 잘 흐르고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고 패키징하고 그 다음에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를 납품하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패키징과 검사,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글로벌 기술 오사트 업체, 네, 그래서 우리 후공정에서 아웃소싱을 받아서 일을 하는 업체가 대만의 ASE가 굉장히 크죠. 미국의 엠코, 우리 옛날 안암반도체, 중국의 JCET, 네, 대만의 PTI 이렇게 쭉 있고 한국에는 SFA 반도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10대 오사트 업체 중에서 우리가 10등 안에 낀 건 없네요. 전부 대만과 중국이 잘하는데 대만은 잘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TSMC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메모리 업체에 대한 것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있는데 비메모리는 대만 관련 TSM 업체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이 오사트 업체를 키우지 않고는 향후에 경쟁력은 없다.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오사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오사트란 단어를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십니까? 네, O는 아웃소스드라는 건데 아웃소스드 외부에 위탁을 하고 세미컨덕터, S는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드 테스트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외주에서 맡겨서 이 작업을 외주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주는 거죠. 네. 큰 반도체 기업들 D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메모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에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 위탁을 하죠.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걸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기업이 오사트 업체다. 이것을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 중에서 테스트 관련 업체들은 주로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에이펙트, 윈팩이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패키징을 하는 업체는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윈팩, AT세미콘. 여기서 하나마이크론은 패키징도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테스트하는 두 개의 아웃소스드 업을 하고 있다. 오사트 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수 겸장이죠. 그래서 글로벌 오사트 업체 1위는 대만 ASE는 1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네, 거의 $80였던 것이 $118까지. 다음에 엠코라고 우리의 원래 안암반도체였는데 미국에 팔아가지고 엠코도 $17에서 $27까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더 여기서 이제 찍고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러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칩 제조 업체들이 업체 대비 오사트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그러한 그 시가총액 대비 오사트 업체들의 매출액 비중을 매출액 비중은 전체가 많이 커봤자 5%가 안 되네요. 오사트 업체가. 네. 여기 SFA가 밑에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LB세미콘, 두산테스나, 기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LB세미콘, 두산테스나 이렇게 오사트 업체 중에서 최소한 5개에 대한 정확한 하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향후의 매출이 어떻게 돼? 이게 삼성의 일을 하는지 SK 하이닉스 일을 하는지 둘 다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별을 아직도 못하면 여러분들은 공부 헛하신 겁니다. 공부 좀 합시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HBM3를 엔비디아에다가 뭐랄까? 네. 공급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업계 최초로 12나노 32GB DDR5 D램 개발도 있었다. 두 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 HBM3를 엔비디아발 HBM3를 공급을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엔비디아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콜 테스트라고 하죠. 통과했고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개발한 12나노 32GB DDR5 D램도 단일 칩 기준으로 역대 최대 용량인데 이거에 대한 개발도 있었다. 소비 전력을 기존 모듈 대비 10% 이상 개선한 그러한 좋은 DDR5 제품이다. 이런 두 가지 호재가 겹친 거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AMD와 두 개 회사의 HBM3는 물론 GPU용 첨단 패키징 서비스도 공급을 하고 있다. 와, 이게 중요하죠. 첨단 패키징 서비스. 순수하게 HBM3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키징 업무까지 함께 공급을 하는 거죠. 뒤에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첨단 패키징이란 GPU 칩하고
HBM3를 묶어서 고성능 GPU로 가공하는 것을 바로 첨단 패키징이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데, GPU 칩과 HBM3 칩을 묶어서 GPU 칩으로 가공하는 작업이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TSMC에서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HBX 수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TSMC가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로 눈을 돌렸고, 삼성전자는 HBM3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여기에 패키징 업무까지 합치는 턴키로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세철 시티글로벌 증권 상무는 저의 이분하고 되게 친한데, 삼성전자가 올 4분기부터 HBM3를 공급하는 등 메인 공급사로 올라설 것이다. 덩달아 내년 영업이익이 7%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가격 11만원에서 12만원을 올려서 7만전자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을 찾아서 보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이 하나마이크론으로 봤다. 하나마이크론 제가 얼마 전에 추천을 강력하게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TSMC는 GPU 생성 AI에 대해서 HBM을 SK 하이닉스에 받아가지고 자기가 패키징을 하는데, 이게 너무 캐파가 차니까 대만 ASE에게 아웃소싱을 주면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엠코가 주로 하고 있는데 이 HBM에 대해서는 하나마이크론 등 한국 기업들에게도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얘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하나마이크론 등 아까 오사트 업체, 테스트하고 패키징을 하는 오사트 업체, 특히 두 개의 업체들에 속한 기업들이 향후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HBM의 싸움은 후공정 싸움이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이에 D램에 대한 점유율 격차가 가장, 그동안 많이 격차가 났는데 점유율이 가장 차이가 적게 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게 모두 HBM 때문이다. HBM 효과로. 23년 2분기 삼성전자가 D램 시장이 39.6%, 하이닉스가 30.1%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40% 점유율을 깨진 것은 26분기만이라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30%대 점유율을 돌아선 건 20년 2월 이후에 3년 만의 일이다. 모두 다 고가 제품은 HBM3 효과이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형 H100, A100, HBM3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발을 들여놨는데, 단순하게 HBM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HBM을 GPU가 붙이는 패키징 업무까지도 턴키로 토탈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따냈다는 거죠.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비메모리를 전부 하나로 합쳐서 생성 AI 최종 제품까지도 하나로 패키징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이다.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금요일날 흥분했던 이유이고, 거기에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들이 흥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HBM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시장에서 떠나라. 반도체 공부할 필요 없는 게 HBM 공부. 물론 우리가 뭐 기술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도 때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뭘 하고 어떤 수혜를 받는지 HBM에 대해서 이러한 그 시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반도체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달 우리 스터디 모임 때 여의도에서 목에 피가 나도록 이 이야기를 해줬죠. 자, 한번 봅시다. HBM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먼저 메인 기판을 깝니다. 이건 메인 보드라고 하죠. 이건 MLB 기판입니다. 이건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잘합니다. 지금 살짝 이수페타시스가 발을 걸치고 들어간 것들. 이 메인 보드에다가 PCB 기판을 깝니다. PCB 기판은 대부분 FCBGA 기판을 까는데, 여기에는 있는 일본의 이비덴이 세계 최고로 잘합니다.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가 있는데, 삼성전기는 이제 삼성 HBM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걸친 것 같고, 대덕전자도 일부 발을 걸친 것 같아요. 그럼 메인 보드하고 PCB 패키지 기판, FCBGA 기판을 서로 하나로 연결하는 데는 이게 솔더블이 들어갑니다. 좀 큰 연결 어떤 구리 같은 동글동글한 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 것을 덕산 하이메탈이 만듭니다. 그래서 패키지 볼과 이런 것들 덕산 하이메탈이 부른다. 그럼 PCB 기판을 위에다가
실리콘 인터포저를 깝니다. 인터포저 종류는 실리콘이 있고 RDL이 있고 LS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인터포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단어를 이 HBM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터포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터포저라는 것은 이 PCB 기판과 이에 있는 로직 기판이죠. 로직 기판,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하나로 연결해서 패키지 기판에 연결하는 그 기판이 인터포저. 기판이라는 기판.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모양이 이런 기판입니다. 제일 밑에 가장 메인보드 기판이 있고 PCB 기판이 있고 여기 인터포저라는 기판을 만들어서 깔아서 SoC 메모리 비메모리 칩을 하나로 연결을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게 인터포저라는 거죠. 이것을 RDL 즉 구리로 만들 것이냐 실리콘으로 만들 것이냐 LSI로 만들 것이냐. 자, 이건 기판인데 기판에다가 여러 가지 패턴을 새깁니다. 여기에도 길을 만들고 회로를 만들어오는 거죠. 이걸 제일 잘하는 게 TSMC가 직접 만듭니다. 네, 직접 만듭니다. UAM인가 뭔가 이 회사가 이것을 이제 만들기는 하는데 이 설계나 이런 거 TSMC가 직접 만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포저는 PCB 기판과 다시 한번 그 위에 쌓을 메모리 비메모리 기판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판이다. TSMC가 만든다. 지금은 UAM 같은 이 반도체 기판 만드는 회사도 이것을 하지만은 TSMC가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건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실리콘으로 만든 것과 RDL로 만든 것과 그리고 LSI로 만든 기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포저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 HBM은 여기다가 메모리 기판과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실장을 한다는데 새기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12개가 들어가면 12단으로 이렇게 쌓는 거죠. 쌓아가지고 이걸 하나로 연결을 하는데 TSV라고 해가지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것들이 구멍을 여기서 뚫어줍니다. 여기서 구멍을 뚫어주죠. 이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한미 반도체인데 삼성은 이 TSV 역할을 누가 하는지를 저도 아직 몰라요. 자, 그러면 이 한미 반도체는 주로 SK 하이닉스 것을 주로 만들어서 TSV 구멍을 뚫어주는데 삼성 거는 제가 알기로는 AMT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미국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계약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구멍을 1024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의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전도성 물질을 투입해야 전기가 흐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도성 물질을 구멍에 넣는 거죠. 자, 여기에 관련되는 장비는 뭐냐? 먼저 반도체를 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와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증착 장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메모리를 증착하고 동진 세미캠은 한미 반도체 같이 TSV에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미세 찌꺼기가 있죠. 이 동진 세미캠이 거기에 나온 미세 찌꺼기를 없애는 그러한 작업 이렇게 하는 거죠. 최근에 이 TSV 기능이 이 반도체에 구멍을 뚫는 것이 HBM뿐만 아니라 DDR5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 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현재 시장에 렉이 걸리는 것은 이 TSV 본딩 장비가 많이 없어서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한미 반도체가 그 다음에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가장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한국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패키지 PCB 기판하고 메인보드 기판은 솔더보이는 다소 큰 그런 어떤 연결 구리 그 구슬 같은 거로 연결을 한다고 치자. 그럼 PCB 기판하고 인터포저라든지 이 D램을 12단 쌓는데 이 12단 각 층층마다 이제 아주 마이크로 범프라는 작은 것들을 이런 동글동글한 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거죠. 덕산 하이메탈.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 덕산 하이메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 테스트에서 잘 뚫렸느냐 안 뚫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이 ISC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붙여야 되죠. 기판과 메인보드와 패키지 기판을 붙이고, 이 패키지 기판과 실리콘 인터포저를 붙이고, 인터포저 로직 반도체와 마이크로 D램 반도체를 붙이고, 이 붙이는 장비를 니플로 장비가 있다. 니플로 장비에서 열로 붙이는 장비가 있고, 레이저로 붙이는 장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프로텍 같은 애들은 레이저로 붙이는 장비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주로 열로 이렇게 챔버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쭉 오면은 열로 녹여가지고 붙인다. 녹여서 붙이면 거기에 이제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붙이는데, 레이저를 사용하면 돈이 비싸고 또 효율이 좀 빠르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이 범프가 열 속에서 녹여서 붙이면서 이제 찌꺼기가 발생하거나 불량품이 나는데, 이것과 구리와 구리를 맞닿지 않고 붙이는 방법을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여기에 대해 관련된 그러한 장비도 기술도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PSK 홀딩스 같은 것도 이렇게 붙이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장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O 테크닉스라는 기업을 너무 많이 들었죠. EO 테크닉스는 대체 이 레이저 장비 안에서 뭐에 쓰느냐? 다이싱하고 미세들이라고 그루빙,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다이싱, 웨이퍼를 레이저로 절단합니다. 자, 이렇게 웨이퍼를 12단으로 썰려면 처음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만든 웨이퍼를 옆에 뭐가 나와 있는지 정교하게 이렇게 절단을 해주는 방법. 여기에 이제 EO 테크닉스의 레이저가 사용된 거. 두 번째, 미세들을 기판을 절단을 한다든지 패키징을 묶어가지고 뭔가를 잘라야 할 때 여기에 또 EO 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가 사용되는 거죠. 그루빙 장비, 웨이퍼에 홈을 파고 브레이드 솔로 다이싱하는 거, 자르는 거, 두 번 자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잘라야만 이 불량품이 안 나고 아주 정교하게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EO 테크닉스는 웨이퍼를 가공하고 웨이퍼를 붙이고, 그 다음 패키징을 할 때 여러 가지들의 필요한 절단, 깎고 다듬고, 여기에 EO 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HBM의 이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쏙쏙 넣을 수 있습니다. 동사 2023년 실적 한번 봅시다. 동사는 2023 실적은 매출 1.1조, 영업이익 986조, 근데 YY는 마이너스 4.8, OP 마진은 8.7%로 추정이 된다. 현재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네요. SK 하이닉스랑 오사트 업체들은 이미 물량 감소분이 반영된 반면 2023년 2, 4분기 하반기는 삼성전자의 랜드의 추가 감산에 따라서 삼성전자랑 오사트 업체들의 어려움이 추가로 가중될 것이다. 동사의 하나마이크론 주로 삼성전자 오사트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일단 뭔가 피해를 받을 거다, 감산의 피해를 받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얻어맞았다가 최근 올라오는 거죠. 동사의 별도 기준 매출액 대부분 삼성전자 향으로 감산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하나머티리얼즈 자회사 또한 어려움 속에 처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어제 금요일날 나오기 전까지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발 HBM, 엔비디아에 납품되는 그 이야기 전에는 동사의 유일한 성장 포인트는 베트남 공장의 성장력이었다. 베트남의 비나 기업을 세웠는데 여기서 값싸게 좋게 이제 막 투자한 이후에 수익이 조금씩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기업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HBM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비나 공장의 효과 플러스 HBM 효과가 날 것이다. 탄탄대로 그 이상의 비나 베트남 회사가 현재 동사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다. 2024년 HM 비나의 실적은 매출액 3,114억, 영업액 28억으로 흑자 전환을 할 정도로 회사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HMBN은 SK 하이닉스와 외주 인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법인으로 두 개의 동으로 되어 있다. 1동과 2동. 1동은 2023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램프업한 상태이고 2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 다만 2동의 경우에는 하반기 준공이 예정돼 있고 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2동이 가동함에 따라서 비용 증가로 하반기에 HM 비나의 법인 영업 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다.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는 수반이 되겠지만 외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는 시간이 갈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플러스가 날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에 세운 2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공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물량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주로 삼성전자 물량을 많이 받아내는 것 같고 베트남에서 SK 하이닉스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영업실적 2023년 매출액 1조 1천억. 네. 영업이익은 한번 봅시다. 영업이익이 1139억. 네, 1139억. 2022년에는 894억, 8940억. 영업이익이 1035억이었는데 23년 살짝 증가한다. 근데 HBM이 실리면서 23년은 이렇게 끝날지 모르는 24년은 훨씬 더 1,500억까지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는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에 들어간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찾다가 하나마이크론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패키징도 잘하고 패키징 이후에 검사도 잘하는 양수 겸장의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물량을 받을 것이다. 이 가능성으로 올랐습니다. 주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4만 원 이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27,600원인데 시총이 이제 1.3조니까 4만 원까지 봐서 2조는 일단 보고 3조까지도 넘보자. 한미반도체가 충분히 했으니까. 네. 오늘은 일단은 하나마이크론이 HBM 삼성전자발 가장 수혜주 하나로 일단 꼽아봤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월요일 날 과감하게 좀 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과감히 사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